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6월 5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삼성전자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드린 PSK 홀딩스의 상승 이유와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역사적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원익 QNC, 그리고 바닥권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네페스 종목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이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의 인증 테스트 실패설을요, 직접 부인을 하면서요,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고대역폭 관련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특히요, 이소장 증권TV에서 올 초 2만원 중후반대부터 강조를 여러 번 해드렸던 PSK 홀딩스가요, 지금 10%대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PSK 홀딩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사인데, 이 바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주력 장비로는요,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용 디스컴 장비와 리플로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HBF,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장비로 쓰이는 거죠. 자, 근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HBM 생산 능력 증설이 내년 2025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되죠. 특히 지난 3월에 마이크론의 리플로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내 반도체 장비사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장비를 공급한 기업으로 꼽힌다. 자, 그렇지만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올 초에 1월 달에 소개만 해드릴 때도 많이 올랐다고 부담이 됐는데, 그때가 25,000원 후반대죠. 그러니까 25,000원에서 3만원 그 사이였는데, 그때도 많이 올랐는데 벌써 이 6만원대가 돌파가 됐죠. 그러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극대화를 위해서 목표가를 우리가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장비사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종목이 바로 한미 반도체예요. 작년 1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최근 고점인 17만 4천원을 비교를 하면은 한 1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PSK 홀딩스가 작년 초에 6,800원대에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10배만 잡으면 한 68,000원대, 그죠? 그러면 한 7만원 정도까지, 최소 10배 정도니까요. 그 정도 7만원까지는 더 최소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오늘 크게 떴기 때문에 7만원 선에 올라가면은 일부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 맥심 한미 반도체처럼요, 14배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9만원대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정도서 분할로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오늘 오전에 이소장 증권TV에서 문자를 발송해 드린 거죠. 젠슨왕 엔비디아 삼성 HBM 공급 받을 거 머니투데이죠. 그리고 그 관련 종목군들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자, 이소장 증권TV에서 매일 장전에 우리가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 특징주들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죠. 그러면 이것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따라가지 말고, 뭐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장 주도주, 그러니까 기사가 나와서 올라갔다 조정받는데 힘이 느껴진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주도주 파악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증시 주요 일정표죠.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치 일정표를 보내드립니다. 하면
몇 월 며칠 날 어떠한 행사, 즉 주요 일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종목에 뭐가 있다.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선침해 차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증시 주요 일정표라든지 뉴스 특징주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을 꼭 달아주신 이후에요. 이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그리고 무료 정보 신청하면은 매일 장전에 뉴스 특징주 핫 이슈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많이 가서 목표가 잡았고 또 이제는 역서 고점 돌파를 앞둔 종목 원인 Q&C죠. 이것도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에 쓰이는 부품 쿼즈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도 뭐 전년 동기에 소폭 감소했지만 시장 추정치 상회했고 2분기에도 한 350억대로서요.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실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비메모리형 매출이 증가세에 있고 또 연내 자회사의 모멘티브 테크놀로지스의 이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데요. 자,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린 말씀인데요. 자, 심리면을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데 한번 PSK 홀딩스를 볼까요? 자, 오늘 죄송합니다. 이 원익 Q&C를 보면요. 오늘 1,400원 4.1% 상승한 35,400원 역사적 고점이 지난 5월달 36,850원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35,900원이죠. 예, 그리고 그렇죠? 35,900원. 그러니까 지금 35,400원이 거의 역사적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심리면을 잘 보자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뭐 5%, 10% 올랐다 빠졌다 상당히 심한데 이 원익 Q&C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최근에 조정을 받는데도 하락폭이 작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자, PSK 홀딩스도 오늘 많이 떴지만요. 이거를 하루치를 한번 좀 줄여 볼까요? 자, 이 종목을 하루만 땡겨 놓는다 그러면은 그죠? 자, 이 종목도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장대 양봉 나오기 전 어제까지의 주가 흐름인데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죠? 하락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완만하게나마 상승세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 15%나 큰 폭으로 오름세죠. 그러니까 하방, 그러니까는 이 업종이 막 크게 흔들리는데 얘 종목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원익 Q&C도 그렇죠? 오늘 거래량도 54만 주, 최근 거래량도 소폭 증가인데 적당한 거래량이죠. 이제 이 고점 36,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죠? 최소한 100만 주 가까이는 되겠죠. 오늘 미리 거래가 크게 터졌으면 좀 부담이 됐을 텐데 그렇죠? 일단은 내일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거래가 100만 주 이상이 나왔다면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앞둔 종목이나 아니면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두 종목을 비중을 조절해서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도 고대역폭 장비주들은 작년서부터 크게 올라갔지만 못 간 종목들 바닥권에 헤매는 종목도 상당히 많다. 근데 많이 올라간 것도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바닥권과 고점 돌파 앞둔 종목과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과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소외를 받고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회복이 기대되는 그러한 두 종목을 세트를 할 때 우리가 역사 고점 돌파를 앞두는 원익 Q&C 심리면에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수급 쪽으로 봐도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5월 9일이 바로 차트 볼까요? 이 5월 9일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월 8일 날 35,000원, 36,000원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죠. 지금 그 가격대에 오지도 않았는데 수급적으로 그렇죠? 5월 9일서부터 아직 오늘 지금 종가가 다 수급이 체크가 안 됐는데요. 기간이 31만 주를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했다는 얘기죠. 그 가격대에 못 미치는데 수급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거래가 100만 주가 넘어주면은 돌파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는 33,000원에서 33,500원 정도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좀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의 관심 갖고, 손절가도 우리가 지난번에는 32,000원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도 한 500원 올려서 32,500원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 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네페스, 그렇죠? 반도체 후공정 및 이 IT 부품 업체도죠. 내 실적 부진으로 좀 바닥권에서 상당히 소외를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적자가 700억이 나왔고 1분기에도 72억이 나왔죠. 상당히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도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들 빠진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죠? 이 2021년에 48,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크게 빠졌죠.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10,000원 미만에서 60,000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못 올렸다. 바닥권이다. 그렇죠? 그 이유는 실적 부진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HBM,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죠.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영역 확대. 오늘도요, 이 팬아웃 공정 기반의 재배선 인터포저 기술을 공개해 추론용 인공지능의 엣지 컴퓨팅에 활용이 될 거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꾸 신기술이 나오고 개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업을 인공지능으로 확대한다. 지난 4월 초에는 2년 전서부터 초도 생산을 시작한 도구맥이 이 고대역폭 메모리용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계속 주가를 띄우기 위한 어떠한 기사라든지 노력은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2.5D 패키징 기술에 주력하며 반도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했다. 신경망 처리 기술과 칩넷을 이용한 초고성능 A 반도체를 개발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맞는 기사가 나오는데 아직 주가는 그죠? 탈피하려는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 인식도 그만큼 강한 거죠. 아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하루에 등락폭이 5%,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바닥권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탄탄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실적 부진 우려도 있지만은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네페스 아크하고 네페스 라웨가 두 개의 자회사가 있죠. 이 네페스 아크는 지금 상장이 된 애고 네페스 라웨는 패키징 쪽에서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이 네페스 라웨가 자금난 우려가 나온다 그러죠. 자, 이 부분이 최근에 기사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자금난 따라서 우리가 이 네페스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래서 한번 타이밍을 보면서 크게 한번 분출될 것 같은데 이 자금난 우려 기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너무 크게는 실지 말고 그냥 기본 물량, 그러니까 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서 조금 손실이 난다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물량이 아닌 그냥 기본적인 물량만 우리가 좀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이런 좀 기사화됐는데도 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닥권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 그죠? 계속 누르고 누르는데 한번 분출되면은 누르는 힘만큼 강하게 튀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이 위험 자산이다. 더 위험한 거를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 비중을 낮춰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